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도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발효됩니다. 가장 큰 타격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갑자기 이웃 나라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관세 공격을 보면 중국보다도 미주 대륙의 캐나다, 멕시코를 더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캐나다, 멕시코가 더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중국을 겁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생산 대국이라 지금 중국과 정면 대결을 했다가는 미국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캐나다는 크게 반발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트루도는 TV 연설을 갖고 미국산 제품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국민에게 단결을 호소하며 함께 난국을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트루도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의 이웃이며 친구라면서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캐나다인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민들도 무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루도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인의 일자리, 특히 자동차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제품들, 이를테면 니켈, 칼륨 비료, 우라늄, 강철, 알루미늄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존 F 케네디는 지리적 조건이 미국, 캐나다를 이웃으로 만들었고 역사가 두 나라를 친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두 나라를 파트너로 만들었으며 서로에 대한 필요가 맹우로 만들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과거 노르망디 해안에서 함께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또 1979년 이란에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 테헤란 캐나다 대사관은 미국의 연락사무소 역할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뉴올리언즈가 쑥대밭이 됐을 때, 그리고 최근 LA 대화재 때도 캐나다는 미국을 도왔습니다. 또 9.11 사태 당시에는 캐나다가 많은 미국 항공사에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캐나다는 도움을 줬습니다. 세계에서 캐나다와 미국 관계는 가장 돈독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로부터 불법 난민 유입과 펜타닐 밀수를 막기 위해 징벌 관세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캐나다는 난민이나 펜타닐 밀수가 전체의 1% 미만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트루도는 펜타닐은 캐나다도 피해국인 만큼 서로가 협조해 단속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도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는 1,55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메이커들에게 미국보다 더 적합한 거래 파트너를 찾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도는 미국의 와인, 랍스터, 과일, 오렌지 주스, 야채, 향수, 의류, 구두, 가전제품과 가구, 스포츠용품, 목재, 플라스틱 제품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루도는 정부와 노동조합, 사회단체가 일치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트루도의 이번 연설은 집권 9년 동안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석유 공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하루에 약 400만 배럴, 멕시코에서 약 5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발레로 에너지 코퍼레이션에서 구입합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분석가는 캐나다 석유에 대한 관세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에 대한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캐나다 에너지에 대한 관세를 그나마 10%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했다가 반응이 부정적이자 갑자기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캐나다로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멕시코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시인밤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보복 관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 품목에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으로서는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멕시코에는 중국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미국 메이커 GM도 진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자기 발등을 찍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아보카도, 고추, 데킬라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기업인 정치인, 무역협회는 새로운 관세에 불만을 표시했고 인플레이션, 공급 중단, 일자리 감소를 경고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모든 관세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그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835달러가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 세 나라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같은 불법 마약과 이민자 유입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워싱턴의 조치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불법 마약 수입과 같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고 처리해야 하며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식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에게는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의 규칙도 필요 없습니다. 동맹이고 뭐고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겠다는 입장에 기반을 두고 수틀리면 두들겨 패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트럼프가 윤석열과 한뜻으로 한국의 부정선거를 규명해 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는 소위 보수세력 일각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